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랑 같이 노션 블로그를 예쁘게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노션을 꾸미느냐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제 2026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뭔가 어떻게 하면 기록을 좀 더 잘 해나가고 싶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남이 제공해주는 템플릿 너무 감사하지만 결국에 안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의 일상이랑 많이 맞닿아 있지 않고 제가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손이 많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업무에서 노션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나름 갖고 있는 이 꿀팁들을 공유해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노션을 가꿔서 기록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업무에서 노션을 많이 쓰지만 뭔가 이렇게 귀엽게 꾸며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미리 꾸며봤는데 그러면서 또 알게 되는 꿀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만든 노션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노션을 잘 꾸밀 수 있을지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게 된 컨텐츠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떤 방식으로 귀엽게 꾸몄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제 노션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노션은 이렇게 생겼어요. 제 노션의 추구미는 이제 기능은 간단하고 실용적이지만 디자인은 귀엽고 핀터레스트 감성인 게 추구미예요. 제가 기록해 나가고 싶은 것들을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꾸미느냐? 어떻게 하면 내 방식대로 꾸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다시 만들어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선은 새 페이지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새 페이지에 들어왔어요. 노션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런 화면을 마주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하얀 도화지 같은 이 새 페이지를 보면은 두렵죠? 저도 두려운데요. 일단은 저는 작은 텍스트랑 전체 너비로 설정해줬어요. 그래야지 아까 같은 홈페이지 같이 넓게 레이아웃을 쓸 수 있어요. 이 설정을 해두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아까 큰 틀을 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큰 틀은 레이아웃과 컨셉을 정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그 중에서 우선 쉽게 가려면 컨셉을 먼저 정하는 게 좋아요. 저는 살리오 캐릭터를 좋아해서 살리오 캐릭터로 아까 꾸며봤어요. 이제 혹시 저처럼 귀여운 걸 좋아하는데 어떤 컨셉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추천하는 컨셉도 사실 있어요. 사실은 이게 나중에 제가 할 것들인데 일단은 추천을 드려볼게요. 1번 싸이월드 감성 아니면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를 활용한 어떤 도트 컨셉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동물의 숲, 실바니안, 젤리캣 같이 귀엽다 하면 생각나는 게임 아니면 브랜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브랜드들을 활용하는 컨셉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요즘에는 발레코어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브랜드를 찾아서 그 브랜드 감성을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어디에 상업적으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본인 다이어리나 블로그를 꾸미는 거니까 이미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귀엽게 잘 되어 있는 브랜드의 무드보드를 따라가면 그런 블로그나 노션을 꾸미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레이아웃인데요. 이것도 레퍼런스를 많이 참고하면 좋은데 이제 보통은 2단 또는 3단으로 구성을 많이 합니다. 2단, 3단? 이게 뭐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평소에 예쁘다고 느꼈던 웹 기반 사이트나 블로그를 참고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혹시 이제 그래도 모르겠는데 하면 네이버 블로그에 가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네이버 블로그를 봐볼까요? 자,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를 보면은 레이아웃의 예시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2단, 3단이어도 다 같은 크기로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2단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작고 하나가 크죠? 보통 그런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고 3단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작고 하나가 넓은 형식을 보실 수 있어요.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바리에이션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아웃을 사실 따라만 해도 반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저는 보셨다시피 3단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꾸며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정한 건 살리오 컨셉이랑 3단 구성이죠. 그럼 또 거기다가 정하면 좋은 게 주 컬러예요. 보통 컨셉이 있으면 생각나는 컬러가 있을 텐데 그걸 키 컬러로 하면 편해요. 저는 살리오를 컨셉으로 했다 보니까 핑크를 키 컬러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성을 소개해 볼게요. 일단 보통 왼쪽 상단에 프로필 사진이 있게 돼요. 블로그 하면 한쪽에 무조건 프로필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저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로 읽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왼쪽 상단에 로고나 제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왼쪽 상단에 프로필 사진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크게 하나 들어왔어요. 이렇게 작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3단을 구성을 해볼게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자, 1단, 2단, 3단으로 봐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주 내용들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1번, 2번 단을 살짝만 작게 해둘게요.
요거의 조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고, 이제 어떤 문구가 들어가냐, 어떤 컨텐츠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예전 싸이월드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프로필 사진 밑에 이제 브금을 넣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푸사 밑에다가 두어주시면 여기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뭔가 블로그 느낌을 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작권 때문에 트진 않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산리오하면 떠오르는 음악이 없어서 일단은 몽글몽글한 동물에서 브금을 다운받아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 넓은 영역, 제일 큰 영역에 제가 기록하고 싶은 카테고리들을 갤러리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뭐 제목을 이런 식으로 적고 갤러리 형식으로 바꾸면 되는데, 갤러리들을 몇 개 추가해 둘 거예요. 이 갤러리 하나하나는 이제 블로그의 내비게이션이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메뉴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고, 제 블로그 어떤 메뉴의 진입점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하는 제목들을 써줄 겁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메뉴명을 넣어줬어요. 근데 이렇게만 있으니까 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 컨셉인 산리오 어떤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넣을 거예요. 약간 썸네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이제 이미지들을 여기 페이지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시나모롤이 딱 보이게 되죠. 이제 노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사진이 이제 이렇게 썸네일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한번 채워줄게요. 여기에 저희 컨셉인 산리오 친구들을 넣어줬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랄까? 약간 크기가 제각각처럼 보이죠? 뭔가 귀여운데 전혀 정리가 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제 이 이미지들을 맞춰볼게요. 자, 이 이미지를 어떻게 맞추냐면 레이아웃에 들어가면 이 갤러리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미지 맞추기, 이 토글을 켜주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이 직사각형 안에 같은 비율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높이에 맞춰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훨씬 정돈되어 보이는 썸네일을 완성을 했어요. 저는 이제 남은 요 한 단, 이 2단 부분에는 제가 좀 더 목표나 자주 쓸 것 같은 기능들을 넣어두려고 해요. 여기서 또 꿀팁, 단축키 꿀팁은 이제 요 샵 하나 누르면 제목 1 크기 이제 큰 애들이 되고, 2개 하면은 작은 거, 3개 하면은 제목 3 같은 크기가 돼요. 저는 제목 3으로 2026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요거는 저희가 색을 분홍색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2026 목표로 해줄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만의 꿀팁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바를 여기서 2번 누르면 이 분릿이랑 약간은 더 정렬이 맞아 보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개인 취향이라서 따라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홈이 완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홈은 완성이 되는데 뭔가 디테일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고 살짝 아쉬워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이 디테일을 어떻게 채워나가는지에 대한 꿀팁도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구분선입니다. 구분선은 이런 식으로 이 다시를 3번 누르면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뭔가 시각적으로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곳에 이 구분선을 많이 넣는데, 이 저희처럼 귀여운 컨셉인데 이렇게 단순한 회색선이라면 뭐랄까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핀터레스트나 어떤 이제 본인이 원하는 플랫폼에 가보면 이제 구분선 아니면 영어로 디바이더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제 여러 이제 구분선 PNG 그 사진들이 나와요. 이제 그런 애들 중에 그 PNG 형식으로 된 거 아니면 흰색 배경인 그 구분선 애들을 잘라옵니다. 이제 걔네들을 이제 다꾸할 때 스티커 쓰듯이 써줄 거예요. 이제 저는 원래 있던 거에서 가져올게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원하는 곳에다가 넣으면 어떤 구분선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은 이제 여기서 보면 이미지 자르기라는 게 있어요. 일단 얘는 이제 딱 가로선으로 돼 있어서 괜찮은데 위아래로 흰색이 너무 많아져서 구분선 역할, 구분선이라기보다는 좀 너무 통통한 애들이 있어요. 너무 흰색이 많아서 그런 애들은 이제 원하는 요런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면은 원하는 이제 가로 형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딱 요 선에 맞게. 왜냐면 구분선이 너무 통통해지면은 너무 여백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런 식으로 구분선은 여러 개 넣어주면 좋아요. 뭐 여러 개라는 게 이제 뭐 남발해서 써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뭐
뭐 두세 번? 이런 식으로 약간 반복해서 써주면 시각적으로 컨셉도 느껴지고 통일감도 느껴져서 더 이제 사람이 볼 때 예쁘게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버튼이나 사진 옆에 위아래로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귀여운 특수문자를 곳곳에 활용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여기 데이터베이스 이름에 하트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요거뿐만 아니라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목표 옆에다가 귀여운 뭔가 별 느낌의 특수문자를 넣어주면 좀 더 귀여워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 걸 볼 수 있는데 2026 옆에도 이런 식으로 하트를 붙여볼게요. 이 특수문자도 마찬가지로 뭐 제목에는 뭐 하트를 이렇게 두 번 붙인다던가 어떤 이렇게 규칙이 있는 게 더 보기 좋아 보여요. 전 이거를 조금만 더 크게 할게요. 그리고 이런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 이런 컨텐츠에도 이제 캡션을 하나는 달 수 있어요. 이런 캡션에 이렇게 넣으면 좀 더 귀여운 곳이 아기자기하게 여러 곳에 있는 거를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또는 자주 쓰는 그 기기 화면에 이 문구나 레이아웃을 구체적으로 맞추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딱 저는 맞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문구가 조금 약간 이런 식으로 길다. 근데 나는 이렇게 줄바꿈되는 게 싫다. 하면은 약간 얘를 살짝만 늘리거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노트북이 아니라 메인 모니터, 큰 모니터가 하나 더 있다. 그럼 이제 그 큰 모니터에 이 화면을 옮겨가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는 이런 식으로 이 세 페이지 요거 보이는 게 싫어서 이렇게 딱 맞게끔 조정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위해서 남겨놨던 이 1번, 2번, 3번은 지워드릴게요. 또 필요에 따라서 이 제목도 이렇게 숨기실 수 있어요. 원하면 숨기시면 되고 뭐 아니면 냅둬도 예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식으로 커버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 커버 변경을 누르면 업로드를 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파일을 업로드를 해보면 그 노션은 이 부분이 이제 가로로 길다 보니까 화질이 좀 잘 깨져요. 그러다 보니까 화질 좋은 걸 고르시는 게 좋고 또 이거는 저의 개인 취향인데 이런 식으로 뭐 원하는 이미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이 밑에가 이제 하얀색으로 끝나게끔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런 식으로 약간 딱 잘리는 게 조금 싫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좁아 보이고 제 취향은 아니라서 이렇게 약간 여백을 둬서 뭔가 이렇게 그라데이션 느낌을 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의 취향이고 원하시는 이미지를 컨셉에 맞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 저장을 하면 이제 홈이 완성이 됩니다. 예! 여행 쪽은 저는 조금 더 아날로그 같은 느낌이 살았으면 좋겠다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며놨어요. 이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사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1단 그리고 이게 2단 이게 3단 구성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3단 구성이 됐다 보면 되고 이 스프링 부분을 최대한 좁혀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스케치북 느낌을 살리고 싶다 하면은 이런 거를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 콘텐츠가 너무 길어져요 하면은 여기다가 추가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공책 본인만의 노트북 공책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노션을 꾸미는 알짜배기 꿀팁들을 풀어봤는데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여기 바로가기 버튼이라던가 일기 페이지 같은 내부 페이지는 어떻게 꾸미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시고 올해는 꼭 갓생을 살아봅시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